이재명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뭐 연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김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대표직을 하다가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유능한 리더십을 보여서 네. 총선에 대승하고 그 이후에도 뭔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승 카드, 네.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당원들과 구성원들이 다시 연임을 해달라고 하는 이 사항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그렇죠. 힘들어 하셨고 테러까지 당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달라서 그냥 뭐 호락호락한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런 소신이 강하고 네. 그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당론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지난한데 그런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개인한테 힘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 정부 검찰이 수백 명의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그냥 뭔가 예. 정권 지지율만 떨어지면 소환하고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게 일이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재판 4번이라는데 앞으로도 정말 같지 않은 이유로 기소를 남발할 거로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들지만 어쨌든 대표님이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불리함,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남 탓 안 하고 네. 자기가 다 떠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불리하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마음, 책임진다는 자세로 네. 유능한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지방선거, 대선 반드시 승리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잔인한 일이에요. 단식해서 몸 축났죠. 그리고 내부에서 김조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범죄자다. 이재명 묻는다.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큰 사람을 당대표로 놓으면 우리 당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런 내부에서의 공격들도 있죠. 네. 그리고 올 초에 또 테러가 있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에 불려다니죠. 그럼 인간적으로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네.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근데 계속 마라톤 달린 사람한테 그 다음날 바로 경기 있으니까 선수 등록해서 다시 뛰어. 또 뛰어. 또 이런 마라톤에. 건데 지금 나 아니면 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바통 계속 내가 들고 가던 거 들고 뛰시는 거예요. 그거를 당원분들이랑 지지자들은 알죠. 근데 어쩌겠어요. 희생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연임 뭐 이런 얘기가 좀 초반에 나왔을 때는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어보고 어제도 들었지만은 그 뭐 웃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그냥 웃고 넘어가고 뭐 웃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있다. 결단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선 그래요. 민주당이 1급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이회창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러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은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전당대회 때 네. 자신의 소신,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당원들한테 설명하고 선택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여태까지 역사를 이뤘고 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전준위도 꾸려지지 않았거든요. 전준위가 꾸려지고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그런 공표가 난다면 경쟁자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도 뭐 많은 후보들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최고위원 선거,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매우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당대표도 경쟁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당원들의 판단 또 국민 여론 뭐 이 반영이 되겠지만은 국민들의 판단 이게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거쳐 가지고 결국 뭐 연임을 선택하든 아니면은 뭐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지지자의 뜻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또 헌신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일단은 뭐 이 전당대회까지는 민주당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데 민주당의 리더십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공동교섭단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조국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손잡는 거 아니냐, 손잡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교수단체 구성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교수단체 기준을 10석 정도 낮추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20석에 맞추기 위한 네. 어떤 움직임이 또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그 질문, 그 기사가 났다는 걸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만 당해서 저한테만 안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교섭단체를 이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소수당하고 이제 합치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기사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내부와 뭐 소통이 안 된 그런 입장이다. 제가 내부와 소통이 안 됐을 가능성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회동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저렇게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걸 보면 이제 곧 뭐 21명이니까 다 합치면 교섭단체 이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기자분들 쓰셨을 수 있는데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저희 그때 왜 100일 잔치했을 때요. 아. 좀 전에 황운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를 이제 꾸릴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난 거예요. 네.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런 적 없다. 그래요. 예. 음. 그래서 아마 그 원대들끼리 2주에 한 번씩 이제 오찬을 하자는 약속한 건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 진전된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이제 진행된 바가 있으면 제가 오마이뉴스에 와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교수단체 공동으로 야 6당이 꾸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꾸리는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